전 시간에 긴급 재난 문자라는 게 수업 중에 와서 녹화가 잘렸기 때문에 그 뒤에 이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구성원의 그죠? 구성원의 비율에 따라서 이 계층 구조를 한번 5가지로 그려봤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요걸 이제 상층, 중층, 하층 이러면 이러한 계층 구조를 예를 들어서 뭐 10대, 30대, 60의 사회다. 당연히 이제 퍼센트겠죠, 이거는. 전체의 성원 중에 10%가 상층이고 뭐 아니면 뭐 20대, 30대, 뭐 50일 수도 있고요. 얼마 어떻게 됐든지 간에 특징이 뭐예요? 이 계층 구조의 특징이 뭐야? 누가 제일 많아? 하층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누가? 중층, 그 다음에 상층이 제일 적다. 그래서 얘를 피라미드라고 안 하고 뭐라 그래요? 피라미드형. 그러니까 피라미드를 닮은 계층 구조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피라미드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뒤에 계층 구조라는 말이 들어가면 되겠다. 그러면 여기는 예를 들어서 여기가 상층이고 중층이고 여기가 하층이니까 뭐 예를 들어서 20대, 60대, 뭐 20에 살아야 되는 둥, 뭐 20대, 50대, 뭐 30에 살아야 되는 둥, 뭐 이런 식인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제일 특징은 뭐예요? 중층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는 하층, 상층인데 이건 유동적일 수도 있겠다. 둘이가 같을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많은 것이 중층이 제일 많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 되겠죠? 자, 여기는 상층이고 중층이고 하층이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는 뭐가 나올까? 시험에 뭐 이런 거 나올 수 있겠죠? 20대, 뭐 10대, 70의 사회다 뭐 이런 것들이 실제로 수능에 나온 적도 있고 뭐 30대, 20대, 50의 사회라는 뭐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러면 얘를 이제 우리는 다이아몬드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얘의 특징은 뭐예요? 얘의 특징은 하층이 가장 많고 그 다음에가 뭐야? 상층, 그 다음에 뭐야? 중층, 여기 있죠? 중층이 제일 적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특징을 기억하시면 돼요. 얘는 하층이 제일 많은데 상층이 제일 적고 여기는 하층이 제일 많은데 여기는 중층이 제일 적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모래시계형 계층 구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아직 오지 않은 정보화 사회가 완성되었을 때 정보화 사회를 낙관하는 사람들은 이 다이아몬드형이 더욱 발전하면 가운데가 매우 두터워지고 한 10대, 80대, 10의 정도의 사회니까 어려운 사람이 사회보장제도 같은 게 굉장히 잘 되어 있을 테니까 아주 극단적으로 어려운 사람은 여기 있는데 여기는 없죠. 여기도 마찬가지죠. 부자들이 사회적 직무를 다 하기 때문에 완전히 초상류 계층은 존재하지 않는 이러한 계층 구조를 타원형이다 이렇게 말하고요. 이것은 나타나진 않고 가장 이상적인 계층 구조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이 모래시계형이 더욱 안좋아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보화 사회를 아주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은 이 중층의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하층으로 내려갈 것이고 아주 극소수만 상층으로 올라갈 수 있을 테니까 이런 거를 20대, 80의 사회다 이렇게 부르는데 이것은 양극화가 매우 심화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양자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게 하나, 둘 할 때 둘 양자예요. 둘 양자인데 이게 앞으로 오면 두음법칙에 따라서 양이 되는 것이죠. 극자는 이게 극단적인 다할 극자니까 양극화가 된다는 말은 서로 극단적인 양방향으로 움직인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빈부격차가 매우 심화되는 이런 계층 구조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이러한 계층 구조는 현실 사회에서는 당연히 나타나지는 않았고 이건 예상하는 계층 구조니까 실제로 수능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얘네들을 가지고 주로 문제를 출제할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 여기서 신경을 써야 할 게 있죠. 뭘 신경을 써줘야 되느냐 하면 자, 화면을 좀 넓게 쓰기 위해서 다시 한번 그려봅시다.
자, 이렇게 상중하로 나타났다고 하면 여기가 이제 중층이 매우 두터운 계층 구조다 이렇게 말했는데 요거는 뭐 약간 유동적일 수 있다 그랬으니까 중층이 매우 두터워졌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피라미드형이 나타난 사회는 주로 어떤 사회였겠어요? 그렇죠. 이건 이제 전통 사회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분 사회에서 나타났던 계층 구조라면 이것은 언제? 산업사회 이후에 나타나는 이런 계층 구조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거든요. 네. 자, 그런데 그러면 여기에서는 하층이 제일 많았는데 다이아몬드형 사회에서는 왜 중층이 나타나게 됐는가? 여기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사회보장제도를 실시하면서 어려운 자들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이 이루어짐으로써 이 하층에 있었던 사람들이 중층으로 진출을 하게 되고 중층이 두터워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두 번째죠. 이것은 산업사회가 되면서 새로운 계층이 출현을 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전통사회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새로운 계층이 출현했는데 그들이 대표적인 게 누구냐면 관료,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고위공직자들, 그 다음에 의사나 변호사, 뭐 회계사와 같은 전문직들, 그 다음에 대기업의 임원과 같은 사무직들, 이러한 사람들이 새로운 계층으로 출현하고 이들이 중간층을 두텁게 채웠다 이렇게 되는 것인데 이들의 특징은 두 가지가 있죠. 두 가지가 하나는 뭐예요? 고학력으로 무장이 되어 있고 또 하나는 고소득 계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학력과 고소득으로 무장된 새로운 계층이 중간층을 두텁게 채워줌으로써 다이아몬드형이 나타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하나 의문을 가질 수 있죠. 과연 이 주로 새로운 계층은 전 사회에서는 하층에 있었던 사람들인데 이 개인적인 노력에 의해서만 하층의 사람들이 중층으로 진출할 수 있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럴까 안 그럴까? 만약에 신분사회가 계속 유지되었다면 이러한 새로운 계층이 출현하고 이러한 사람들이 중층을 두텁게 채울 수가 있었을까?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사실은 바로 구조적으로 사회 모습이 변화하면서 그렇죠. 신분사회가 철폐되고 산업사회가 되고 많이 배우고 소득이 높은 사람들이 중층을 주로 채워줌으로써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가 나타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사회가 더 안정적이겠어요? 당연히 다이아몬드형 사회가 안정적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얘네는 사회통합에 유리하다. 사회통합에 유리하다는 둥, 뭐 안정적 계층 구조라는 둥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는데 왜 이런 말을 쓸 수 있을까요? 왜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는 사회통합에 유리하고 안정적이다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중간층이 뭘 막아줘? 상층과 하층에 뭘 해줘? 충돌을 막아주는 얘들이 뭐의 역할을 한다? 완충의 역할을 한다. 중층이 상하 간의 갈등과 대립, 충돌을 방지해주는 완충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이 사회가 안정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이것은 실제로 수능에서도 나온 적이 있죠. 왜 이렇게 가운데가 두터워졌느냐? 그러면 두 가지 이유가 있다. 하나는 산업사회가 되면서 새로운 계층이 출현했고 이것은 사회의 변화된 모습으로 인해서 나타난 것이고 또 후기 산업사회로 가면서 복지사회가 출현했고 활발한 복지정책에 따라서 어려운 사람들이 중간층으로 올라올 수 있게 됨으로써 중층이 두터워지는 이러한 사회 모습이 나타났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또 하나의 계층 구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계층 구조였죠. 이런 계층 구조. 자, 이런 계층 구조를 뭐라 그랬어요?
상중하 그랬는데 그렇죠. 이런 거를 모래시계형 대칭구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럴 때 이 중간층이 제일 적기 때문에 이 세 가지의 대칭 구조 중에서 가장 뭐하는 사회야? 그렇죠. 불안정한 사회고 사회 통합이 어때? 네? 어려운, 그렇죠. 사회 통합이 어려운 사회의 모습은 어디냐? 그리고 뭐가 진행되는 사회다? 양극화가 진행되는 이러한 사회의 모습은 그럼 어디냐? 그러면 모래시계형 대칭구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선생님이 힌트 없이 바로 여러분에게 질문을 해보도록 하자 이런 얘기인데요. 자, 이런 문제가 나올 수가 있겠죠. 자, 봅시다. 폐쇄적 계층 구조의 사회에서는 주로 피라미드형 계층 구조의 사회였다. 자,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자, 예를 들어서 폐쇄적 계층 구조, 그러면 신라 시대나 조선 시대나 아니면 인도의 카스트 제도 이런 걸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회는 이 셋 중에서 피라미드형, 다이아몬드형, 모래시계형 중에서 주로 피라미드형 계층 구조의 사회였다. O야 X야? 이거는 맞아요. 이거는 맞는 말이에요. 또 만약에 개방적 계층 구조의 사회에서는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가 나타났다. 이건 어때요? 이것도 맞아요. 그런데 수능에서는 100%는 아니지만 10번에 4번쯤은 함정 문제를 만드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봅시다. 이 화살표의 방향을 이렇게 만들어 봅시다. 이렇게. 자,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자, 피라미드형 계층 구조의 사회에서는 폐쇄적 계층 구조이고,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는 개방적 사회이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은 정확하게는 말할 수 없다예요. 왜 그러냐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만약에 1950년과 뭐 1970년에 있다고 칩시다. 어떤 A 사회가 자, 1950년에는 10대, 20대, 70의 사회였다. 이게 이제 상중하니까. 자, 그러면 무슨 형의 사회였어요? 피라미드형 계층 구조였죠. 그런데 1970년에 20대, 30대, 50의 사회로 바뀌었다. 그러면 무슨 형입니까? 피라미드형이죠. 그러니까 피라미드형 사회에서 피라미드형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10대, 20대, 70의 사회가 20대, 30대, 50의 사회로 바뀌었다는 것은 이동이 있었어, 없었어? 매우 활발했다는 거죠. 매우 활발했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겠어요? 그러면 피라미드형에서 피라미드형으로 바뀌었지만 이 사회는 개방적 사회야, 폐쇄적 사회야? 매우 개방적이죠. 그러니까 피라미드형 사회는 폐쇄적이다. 이런 표현은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수능에서 보면 이런 식의 문제를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무조건 어떻게 되는 것이다? 틀리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이건 어때요? 만약에 자, 귀숙지위가 중시되는 사회에서 만약에 성취지위가 중시되는 사회로 변화했다. 만약에 이 피라미드형 계층 구조에서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로 바뀌었다고 해놓고 이런 표현을 쓰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말할 수 없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시험 문제가 이런 거 나올 수 있잖아요. 이렇게 시험 문제를 그림으로는 안 주겠지만 표 나중에 여러분이 뒤에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 표를 공부해 놨더니 이런 사회로 변했다. 가에서 나에로 변화했다면 정확한 표현은 뭐밖에 없어요. 이것을 해석해봐. 만약에 가에서 지금 화면이 잘렸는데요. 자,
만약에 화면이 좀 잘렸으니까 다시 좀 봅시다. 자, 이렇게 피라미드형 계층구조의 사회에서 다이아몬드형으로 바뀌었다고 하고 진수를 기억, 니은 이런 거 만들 때 오직 참은 뭐밖에 없어요. 그쵸? 말 그대로 피라미드형 계층구조에서 뭐로 바뀌었다? 다이아몬드형 계층구조로 바뀌었다. 그러면 어때? 맞는 거예요. 두 번째, 최대한 저것에 대해서 해석을 넓게 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는가? 나의 사회가 좀 더 뭐하다? 안정적이다.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이거는. 또 뭘 쓸 수 있냐면, 자, 이 세 가지밖에 없어요. 쓸 수 있는 표현은. 사회 통합에 어떻게 됐다? 유리해졌다. 이런 표현 정도는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회를 비교했을 때 가에 비해서 나가 안정적이다 이런 표현 쓸 수 있고 가에 비해서 나가 사회 통합에 유리하다 이런 거 쓸 수 있고 있는 그대로 피라미드형에서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로 변화하였다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지만 실제로 시험에서는 어떻게 나오는가? 폐쇄적 사회에서 개방적 사회로 변화했다 이런 게 수능에 많이 나와요.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귀속주의를 중시하는 사회에서 성취주의를 중시하는 사회로 변화했다. 이런 표현도 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도 성취주의가 중요할 수는 있거든요. 우리 사회는 지금 현재는 여기라고 말할 수 있지만 만약에 197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 사회가 피라미드형이었다면 1970년대 또는 80년대 한국 사회가 귀속주의가 중시되는 사회는 당연히 아니었겠죠. 그렇잖아. 신분제가 폐지되었는데 1970, 80년대만큼 한국 사회가 다이나믹한 사회가 없었거든요. 부모님은 가난한 농부였지만 노력해서 재벌의 회장도 나오고 뭐 판사, 변호사, 검사, 의사, 대학 교수 이런 것들이 막 출현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활용 추리가 막 출현하는 시대가 1970년대, 80년대였는데 1970, 80년대의 한국 사회가 다이아몬드형이 아니었고 피라미드형이었다면 당연히 그때는 귀속주의가 중시된 사회야 성취주의가 중시된 거야. 말할 수가 없잖아요. 아까 말한 것처럼 7, 80년대 자체는 성취주의가 매우 중요했는데 계층구조는 피라미드라면 그런 표현을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공부를 하겠지만은 표분석 문제를 할 때 우리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어쩌고 저쩌고 질문이 나오고 여기에 보기를 주고 이렇게 기억, 니은, 지읒, 리을을 할 때 경우의 수가 6가지가 나오잖아요. 어떤 경우가 나옵니까? 1번 기억, 니은, 2번 기억, 지읒, 3번 니은, 지읒, 4번 니은, 리을, 5번 지읒, 리을. 마지막 하나는 뭐가 있어요? 기억, 리을 조합이 있죠. 이게 두 개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3개, 6개가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이 중에서 하나는 빠지니까 5개 중에 하나 고르니까 오지선다인 것 같지만 실제로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표구적 문제를 보면 100% 이 중에 하나는 완전 말도 안 되는 진술을 넣어요. 아까 같이 뭐 폐쇄적 사회에서 개방적 사회로 변했다. 읽어보지도 않고 이건 어때요?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에서 지긋 들어간 거는 무조건 날리고 보는 거야. 하나, 둘, 셋. 그럼 뭐야? 이지선다, 이지선다. 그럼 여러분들은 다 실력대로 풀면 좋고 아니면 최소한 찍으면 몇 중에 몇? 2분의 1까지 줄일 수 있다. 이게 선생님이 말하는 늘 표분석 문제는 이지선다라는 논리거든요. 그러니까 표분석 문제를 할 때 아니면 반대로 어떤 것이 확실히 맞아요. 그러면 기억이 들어간 걸 찾으면 어떻게 돼요? 기억 들어간 거 하나, 둘. 나머지는 또 없죠? 그럼 답은 둘 중에 하나.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표분석 문제를 보면 무슨 문제인지 확실히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